지난 시간에 그 음성이나 화면이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온을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수온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창발되는 그런 느낌의 무더기, 느낌의 요소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 살모사를 보았을 때, 살모사를 만났을 때 이 살모사에 대한 정보가 눈을 통해서 시상으로 들어오고 편도체로 전달돼 가지고 편도체에서 무서워 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이 수온의 창발 과정, 수온의 창발 과정입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우리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편도체에 우리 느낌의 기억, 감정의 기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기쁜 것이다 아니면 슬픈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편도체에서 판단이 됩니다. 편도체 뒤쪽으로 해마가 이렇게 있고 뇌 전체로 보면은 뇌의 이 부위를 뇌의 대뇌 피질로 봤을 때 이제 대뇌 피질인데 대뇌 피질로 봤을 때 이쪽 부위를 측두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두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측두엽 속에 해마가 있고 해마 앞쪽에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로 후각 냄새 감각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기 왼쪽 편도체고 이게 오른쪽 뇌에 있는 편도체고 해마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느낌이 창발되는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즉 느낌 수온의 창발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은 편도체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다, 기쁜 느낌이다, 아니면 슬픈 느낌이다, 무덤덤한 느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판단이 되고 그 판단을 그 느낌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즐거운 느낌이다 아니면은 슬픈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다. 내가 그런 느낌을 느낀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앞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전두엽에서 인지가 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슬픈 상황이구나, 기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느낌을 인지하는 곳은 이 전두엽입니다. 느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알아차림은 이 전두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알아차리면 그래서 앞으로 가서 전두엽에서 인지가 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느낌에 대한 우리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뇌줄기를 통해서 근육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뭐 다양하게 우리가 얼굴 표정의 얼굴 근육을 통해서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어떤 표정을 나타내고 또한 제스처, 우리 다양한 제스처를 쓸 수가 있잖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제스처가 근육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그 말을 하고 또한 근육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시상하부를 통해서 자율신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또 호르몬 계통을 통해 가지고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편도체에서 시작이 되고 감정이 시작이 되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시작이 되면서 또한 그 감정의 내용을 여기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편도체를 감정의 중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도체가 감정의 중추지요. 이 감정이 이제 표현되는 것은
시상하부나 그 다음에 시상하부를 통해서 호르몬 계통, 자율신경 계통이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뇌간으로 내려와서 근육을 움직여서 어떤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뇌의 앞쪽으로 가서 전전두엽에서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인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오온 가운데 수온을 창발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신경회로들입니다. 3차원으로 뇌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입체 안경으로 이것을 보면은 3차원으로 멋있게 보입니다. 냄새에 대한 감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코 위천장에 여기에 그 냄새를 맡는 그 우리의 피부가 있죠. 이 냄새를 맡는 그 피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는 후각신경세포, 냄새를 맡는 신경세포들이 어떤 후각 그 분자들, 냄새 분자들을 감지를 해 가지고 그 정보들을 후각망울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후각망울은 뇌의 일부입니다. 후각망울에서 뇌의 뒤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후각망울이고 뒤쪽으로 가서 주로 편도체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냄새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 감정이 냄새에 의해서 많이 조절됨을 보여줍니다. 이 편도체에서 그래서 이 냄새는 좋은 냄새다, 즐거운 냄새다, 아니면은 기분 나쁜 냄새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되고, 그 판단된 정보가 이렇게 뒤로 휘 돌아서 이 섬유줄, 신경섬유입니다. 스트리아 터미널리스 분계 섬유줄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서 휘 돌아서 시상 위쪽으로 해서 휘 돌아서 앞으로 옵니다. 눈이 이쪽에 있죠. 이쪽이 앞입니다. 앞으로 와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주로 시상하부로 가서 자율신경계통을 변하게 합니다. 자율신경계통을 조절하는 이 시상하부는 또한 그 아래에 있는 뇌하수체를 조절하기 때문에 뇌하수체는 호르몬 내분비 계통의 마스터 글랜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호르몬이 여기서 또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갈래는 이렇게 앞으로 와서 앞쪽으로 가서 중격 부위로 전달이 됩니다. 이 중격 부위는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우리의 뇌 구조입니다. 편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편도체는 측두엽에서 해마의 앞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편도체를 보다 자세하게 보면은 이 속에 또 많은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 구조들인데 이거를 각각 이제 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의 모식도로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다양한 핵들이 있죠. 이름이 각각 달리 붙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합해 가지고 편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그런 명칭은 편도복합체죠. 이렇게 복합 구조이니까. 그래서 이 편도체에서 이렇게 휘 돌아가지고 스트리아 터미널리스를 통해서 시상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 하부로 주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앞쪽으로는 이 중격 의지핵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중격 의지핵은 쾌락 센터라고 합니다. 이 핵이 활성을 가지면은 이 핵이 자극을 받으면은 우리는 쾌락을 느낍니다. 그래서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그런 자극들은 이쪽으로 갑니다. 중격 핵이 여기에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 중격 핵이에요. 이쪽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도체에서부터 스트리아 터미널리스를 타고서 중격핵으로 가고 중격핵에서 다시 뉴클리어스 아컨번스로 중격 의지핵으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나타내는 그런 감정 같으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중격 의지핵이 활성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감정의 표현이 가는 그 신경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근육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들입니다. 편도복합체가 이쪽에 있습니다. 해마가 이쪽에 있고요. 이거는 사람의 뇌를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것입니다. 단면도를 보는 것인데 이 속에 이렇게 이 편도체의 신경세포들이 이 속에 이렇게 있죠. 이 전체가 편도복합체고 그 속에 이제 작은 핵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식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 편도복합체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한 편도복합체 속에 1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구체적으로 더 나누어 보면은 뭐 이쪽 부위에 400만 개, 여기에 300만 개, 여기에 36만 개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합해서 보면은 약 1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 이렇게 조그만한 뇌 전체를 보면은 이 작은 이런 구조지만은 여기에 1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냄새에 의한 그런 느낌, 냄새에 의한 느낌을 설명을 했고, 냄새가 어떻게 편도체로 들어오고, 편도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느낌을 느끼고, 알고, 표현하고 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후각뿐만 아니고, 시각, 청각, 미각, 우리 촉감,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정보들이 편도체로 와가지고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시각적인 느낌이고 귀로 듣고 느낌을 느끼는 것, 청각적인 느낌이죠. 냄새를 맡고 느낌을 느끼고 맛을 보고 촉감을 통해서 느낌을 느끼고 또한 더 나아가지고 생각을 하고서도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수호는 우리의 감각기관 전부를 통해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 수호는 6가지 수호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편도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쪽에 표현을 해놨고 해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도체와 해마가 중심이 된 물론 그 안에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이걸 대상피질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있는 이 뇌의 중간 부위에 있는 이런 둥근 이런 부위 실제로는 뇌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둥근 부위입니다. 이 속에 뇌실이 있습니다. 뇌실이 그려놓지를 않았는데 하여간 이 속에 뇌실이 있고 그래서 뇌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둥근 부위. 자, 이 부위를 크게 봐서 이 전체 부위를 둘레계통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변연, 둘레라는 거죠. 변연계통이고 림빅 시스템입니다. 자, 이 둘레계통에 이런 다양한 그런 구조들이 포함됩니다. 여기 이제 포함된다는 것을 적어 놓았고, 이 둘레계통이 감정을 관할을 합니다. 이 감정,
관할하는 것이 이제 우리 뇌 속에 뇌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둘레계통에서 감정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정이 조절된다. 시작은 편도체가 중심이 돼서 시작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큰 뇌 부위에서 감정 조절이 된다. 감정이 이쪽에서 관할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둘레계통 아래쪽에 뇌줄기입니다. 뇌줄기. 여기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 세 가지 뇌를 이제 다 합해가지고 다리뇌라 그러고, 이 다리뇌가 파충류뇌에 해당됩니다. 악어와 같은 뱀 같은 그런 파충류들은 이 뇌까지만 이렇게 잘 발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파충류들은 이 위에 부분들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에 둘레계통은 털이 난 동물들, 곰이라든가 토끼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동물들에서 이 둘레계통까지가 잘 발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털이 난 동물들은 아주 귀여움을 떠는 안에 그런 감정을 잘 나타내죠. 그렇지만 파충류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충류에는 그런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여기에 신포유류 뇌가 있습니다. 대뇌피질, 이 대뇌피질에 해당되는 그런 뇌죠. 자, 이 뇌는 학습과 기억을 아주 잘하는 그런 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기억이 잘 되죠. 그렇지만은 파충류나 그다음에 털이 난 동물들의 뇌는 그런 학습과 기억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뇌를 그래서 삼위일체의 뇌 혹은 삼중뇌, 세 가지 뇌가 합쳐진 뇌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뇌 혹은 삼중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화상으로 보면은 이 파충류 뇌가 제일 먼저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둘레계통이 진화를 했고, 이 신포유류 뇌가 제일 마지막에 진화를 했습니다.